새벽 3시, 시야조차 가릴 만큼 눈이 쏟아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을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하지만 5차선 도로는 완전히 막혀 있었고 한 줄기 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립교통안전청 총괄국장입니다. 25년간 북미 전역의 재난을 다뤘죠. 제가 계산한 복구 시간은 최소 6시간이었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돼야 하고 경찰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인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단 3분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중장비도 없었습니다. 경찰 통제도 없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삽을 들고 심지어 맨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110년 만에 폭설 앞에서 세계 언론은 도시 붕괴를 예고했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교통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도시 재난의 역설을 한국은 단 한 번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25년 경력이 무너진 그날의 충격, 지금 공개합니다. 도시를 지키는 게 뭡니까? 시민의식입니까? 배려입니까? 정입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폭설 앞에서 감성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40cm 적설에 서울은 마비됩니다. 내일 새벽 이 도시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제가 보여드리죠. 저는 알렉산더 그랜트입니다. 캐나다 국립교통안전청 재난위기 대응 총괄국장이죠. 25년간 북미 전역의 폭설 재난을 다뤘습니다. 언론은 저를 빙설 위기 대응의 마지막 카드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투입된 도시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명확했습니다. 완벽하다는 거였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소음 하나 없이 냉기를 뿜어냈고 수천 명의 인파가 흐트러짐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완벽한 시스템일수록 한 번의 충격에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걸 말입니다. 입국장에서 김서연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소속이라고 했죠. 그녀는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랜트 국장님 환영합니다. 서울의 겨울 교통 시스템을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놀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아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시민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일렬로 선 택시 대기줄, 신호 하나에 멈추는 보행자들, 군대식 질서라고 해도 될 정도였죠. 겉만 번지르르한 도시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시간 교통 관제, 스마트 신호 체계, 지하철 정시율 99.9%.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정도 밀도면 한 번의 충격에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김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도로 표지는 완벽했고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으며 지하철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죠. 하지만 이건 과잉 효율입니다. 톱니바퀴가 이 정도로 촘촘하면 모래 하나라도 멈춥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며 보이는 빽빽한 차량들, 2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배달 오토바이들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시계 장치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계는 태엽 하나만 망가져도 멈춥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기상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117년 만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적설량은 최대 40cm.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작 40cm라고요? 캐나다에선 그냥 평범한 화요일입니다. 토론토는 60cm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밴쿠버는 80cm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죠. 지난 겨울 몬트리올은 120cm가 내렸지만 도시는 7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매뉴얼 덕분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40cm를 117년 만에 재난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화면 속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이걸 재난이라 부르는군요. 내일 이 도시는 무너질 겁니다. 확신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빛나는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도로의 불빛들. 아름답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력에 의존하고 저 도로 하나하나가 제설에 의존하며 저 시스템 전체가 완벽한 통제에 의존한다는 걸 말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서울 초연결 시스템의 취약성. 이번 출장의 목적은 단순 견학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실패를 기록하러 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이 도시가 자연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제 커리어에 또 하나의 사례 연구가 추가될 겁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굵고 빠르게 내리는 눈송이들. 도시 전체가 흰 기운에 잠겨가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계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내일 답이 보이겠군.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침 7시 호텔 로비 창밖은 완벽한 하얀 지옥이었죠. 도로에선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리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 내가 말했자는가.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미끄러지며 걸어가고 버스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죠. 시스템은 자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정된 붕괴였습니다. 8시 30분 김서연 팀장이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깨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폭설로 지하철이 연착돼서. 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운행 중단이 정답이라고요. 김 팀장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급히 말했죠. 지금 시청으로 가야 합니다.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붕괴 현장을 직접 보게 되는군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제설차 500대, 공무원 3,000명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즉각 평가했습니다. 이 규모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실패했어요. 김 팀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서울 도심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 섰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사거리마다 차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으로 봐도 전형적인 교통마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뉴욕이 그랬고 시카고가 그랬으며 토론토도 그랬습니다. 서울도 똑같았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하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붉은 정체 구간이 도시 절반을 뒤덮고 있었죠. 무전기에선 다급한 목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강남대로 전면 통제, 올림픽대로 사고 발생, 제설 장비 추가 투입 요청. 저는 조용히 모니터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패닉이었죠. 상황실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관제사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외쳤습니다. 2호선 신도림역 지연 20분. 다른 직원이 이어 소리쳤죠. 광화문 사거리 완전 마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끝났군요. 이 도시는 지금 붕괴 중입니다. 김 팀장이 제 옆에 서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지만 포기는 없었죠. 오히려 눈빛이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차분합니까? 국장님.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쪽 모니터 좀 보세요.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화면을 봤습니다. 어느 골목을 비추는 CCTV 화면이었죠.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쌓인 골목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주황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죠. 새벽처럼 흐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골목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 사람은 누구죠?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곧 할머니 한 분이 더 나타났습니다. 역시 빗자루를 들고 있었죠. 그 다음엔 상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그 다음엔 청년까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각자 골목구역을 나눠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건 누가 동원한 겁니까? 김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냥 나오신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성북구도 보세요. 마포구도요. 강남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황급히 다른 CCTV 화면들을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골목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 상인, 청년, 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거리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대체 무슨 원리로 저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시체계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뭐죠? 김 팀장이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이에요.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주황 점퍼를 입은 남성은 계속 빗자루질을 했고 할머니는 삽으로 눈을 퍼냈습니다. 청년은 제설제를 뿌리고 있었죠. 아무런 지시도 없이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보여주기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미담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골목엔 아무도 카메라가 있는 줄 모릅니다. 관제용이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저는 다른 화면을 봤습니다. 성북구의 한 주택가였죠.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 2명이 계단을 쓸고 상인이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젊은 여성이 옆집 앞까지 눈을 밀고 있었습니다. 마포구도 보세요.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죠. 역시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번엔 학생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골목 눈을 치우고 있었죠. 대체 저들은 학교는 안 가고 뭐 하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CCTV 화면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남, 송파, 동대문, 은평.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화였습니다. 캐나다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토론토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 저는 시민들에게 권고했죠. 각자 자기 집 앞만 치우십시오. 남의 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때문입니다. 남의 집 앞을 치우다가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을 다치게 하면 소송에 휘말립니다. 밴쿠버는 더 심했습니다. 이웃집 눈을 치워주다가 그 집 주인이 미끄러져 다쳤죠. 결과는 2년간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구역만 책임진다. 이게 합리적 시스템입니다. 이게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저 노인은 왜 남의 집 앞 눈을 치웁니까? 저 젊은이는 왜 옆집 계단까지 쓸고 있습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책임 소재는요? 법적 문제는요? 이건 위험합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보험이라도 들어줍니까? 김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 그게 시스템입니까? 그게 매뉴얼입니까? 이건 비합리적입니다. 이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그런데 화면 속 장면들은 계속됐습니다. 한 화면에선 편의점 주인이 혼자 사는 노인 집 앞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화면에선 대학생들이 버스 정류장 눈을 쓸고 있었죠.
또 다른 화면에선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미끄러운 길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말이죠.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빈틈을 사람이 메웁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돌아가요. 저는 즉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시스템의 빈틈은 시스템으로 메워야 합니다. 사람으로 메우면 그건 시스템 실패입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이 제 논리를 하나씩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도시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교통, 제설, 위기관리. 모든 걸 매뉴얼화했죠. 명확한 지시체계, 책임 소재, 효율적 인력 배치. 이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아니, 매뉴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앙 통제도 없고 명확한 지시도 없는데 시민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도시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한 화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가파른 언덕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자세였죠. 넘어지면 큰일 날 각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넘게 혼자서 그 언덕을 쓸었습니다. 왜 저러는 겁니까?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새벽에 내려오다 넘어지면 위험하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위해 눈을 치운다. 법적 책임도 없는데? 보상도 없는데? 이건 비이성적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현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분석해야 했죠. 자발적 집단 행동, 비공식 네트워크, 상호 보조 시스템. 단어들을 타이핑했다가 지웠습니다. 어떤 용어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도시가 아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팀장, 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닙니다. 행정부재의 증거예요. 김 팀장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눈을 치운다. 이건 도시가 시민을 착취하는 겁니다. 김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으로 대답했죠. 국장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직은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뭘 이해 못한다는 겁니까? 오후 6시에 강남역 가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오후까지 유지될 리 없어요. 가장 극적인 붕괴 지점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민들은 지칠 겁니다. 피로가 쌓이고 인내심이 바닥나면 본색이 드러나죠. 욕설, 충돌, 혼란.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뉴욕이 그랬고 런던이 그랬습니다. 서울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후 6시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인파로 가득했죠. 수천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보게 되겠군요. 이 도시의 민낯을 말이죠. 계단을 내려가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출입문 앞은 특히 심했죠. 저는 혼잡과 충돌을 기대했습니다. 밀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들. 이게 정상입니다. 이 정도 밀집도면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밀지도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묘한 침묵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욕설이 오갔을 겁니다. 도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밀집이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은 지옥이 됩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양쪽으로 비켜섰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에야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말입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분홍색 불빛이 켜진 좌석이 있었죠.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센서가 임산부를 감지하면 불이 켜집니다. 저는 비판했습니다. 배려를 기술로 강요하다니 역효율입니다. 에너지 낭비예요. 그런데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홍 불빛이 켜지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눈치 주기도 없었고 불편한 기색도 없었죠. 그냥 일어났습니다. 의자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죠.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극치군요. 하지만 속으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나와 인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위험한 자세로 인도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상인이, 그 옆에선 여성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시민을 착취하는 최악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노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분들은 누가 시켜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말이 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보상도 없이? 의무도 아닌데?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도시공학교가서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왜 모두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는 겁니까?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서울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현장을 더 보기로 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모니터로는 부족했죠. 직접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도시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남 언덕길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뒷바퀴가 헛돌았고 차체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를 걷던 시민 3명이 순식간에 차 뒤로 달려갔습니다. 어깨로 차를 받쳤죠. 곧 5명,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차가 더 미끄러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밀어 고정했습니다. 저 반응 속도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훈련된 구조대도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입니까? 기계보다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매뉴얼도 없이 말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알바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가게를 나왔죠. 그는 폐지를 싣고 가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청년은 웃으며 계속 밀어줬습니다. 저건 제설과 무관한 행동인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러는 겁니까? 업무도 아니고 눈 치우는 것도 아닌데요. 위험하니까요. 그 청년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근처였습니다.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걷고 있었죠. 눈길이라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타세요. 위험합니다. 노인이 탑승했고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는 건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죠. 그런데 그 불법적 친절이 오히려 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인이 미끄러운 길을 덜 걷게 됐으니까요. 규칙을 어기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시가 더 안전해진다고?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설차가 오기도 전에 큰 길 일부가 이미 통행 가능한 상태로 복구돼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길이었죠. 삽을 든 사람, 빗자루를 든 사람, 제설제를 뿌리는 사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습니다. 지휘자가 없는데 합이 맞았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는데 역할이 분담됐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유기체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죠. 한 남성이 차 트렁크에서 삽을 꺼냈습니다.
옆차 주인도 따라했죠. 그 옆 차도 또 그 옆 차도. 순식간에 수십 명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입니다. 이건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도시 공학의 모든 전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배웠습니다. 명확한 지시, 책임 소재, 효율적 배치. 이게 도시 공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 모든 걸 뒤집고 있었습니다. 매뉴얼 없이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네트워크는 어떤 논문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은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경외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무서웠습니다. 내 학문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틀렸단 말인가? 오후 5시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하루 종일 쌓인 눈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는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기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김 팀장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침의 열정은 저녁엔 사라지죠. 이게 인간입니다. 피로는 선의를 이깁니다. 올림픽대로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동맥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차선부터 5차선까지 모두 막혀 있었죠. 버스, 승용차, 트럭, 배달 오토바이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교통마비였습니다.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대였습니다. 곧 수십 대로 늘어났죠. 사거리마다 차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역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도시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25년 경력으로 봐도 전형적인 붕괴 신호였습니다. 뉴욕이 그랬고 시카고가 그랬으며 토론토도 그랬습니다. 서울도 똑같았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도시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차분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적색 경광등이 눈 속에서 번쩍였죠. 하지만 구급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차량들이 빽빽이 막고 있었으니까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차량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앞도 옆도 뒤도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군요. 이건 절망의 공식 그대로입니다. 교통마비 상황에서 구급차가 막히는 것. 이것만큼 명확한 도시 붕괴 지표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구급차는 계속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차들은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죠. 경광등만 허무하게 눈 위를 비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도시도 결국 다른 도시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김 박장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 차량의 바퀴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차는 천천히 눈더미 속으로 바퀴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뒤 차량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사이로 조심스럽게 후진했죠. 그 옆 차도 따라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차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가 신호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훈련된 게 아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본능이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회사원이 내렸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도 내렸죠. 배달기사, 택시기사, 노인까지. 사람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밀고 바퀴를 들어 올리고 손짓으로 신호를 맞췄습니다.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잠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민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바퀴가 빠진 차를 5명이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인도에 쌓인 눈을 옮겨 차단벽처럼 만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도로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규칙은 제가 아는 규칙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교통공학 교과서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매뉴얼 밖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뭔가 엄청난 걸 보고 있다. 구급차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은 계속 울렸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적색 경광등이 폭설 속에서 허망하게 깜빡일 뿐이었죠. 저는 거의 단정했습니다. 이건 끝입니다. 서울도 결국 다른 도시들과 다를 게 없군요. 절망적인 정적이었습니다. 차량들은 여전히 꽉 막혀 있었고 구급차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수없이 봤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토론토에서. 도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맨 앞 차량의 바퀴가 눈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뒤 차량이 좁은 사이로 후진했습니다. 그 옆 차도 따라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건 누가 가르친 행동이 아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딩을 입은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 배달 점퍼의 청년, 넥타이 맨 중년 남성, 하이힐 신은 여성까지.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교환했죠. 빗자루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삽을 든 사람도 나왔습니다. 맨손인 사람은 맨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차가운 눈을 맨손으로 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이 얼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의 주인이다. 그들의 발걸음엔 혼란이 없었습니다.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눈을 밀고 바퀴를 들어 올리고 손짓으로 신호를 맞췄습니다. 3명이 함께 차 한 대를 밀었습니다. 5명이 바퀴 빠진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7명이 인도의 눈을 옮겨 사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누가 역할을 분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합이 맞았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한 방향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세포들처럼 움직였죠. 지휘자는 없었습니다.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하나의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도로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차량들이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시민의 손짓 하나에 차들이 밀려났습니다. 인도에 쌓인 눈을 옮겨 차단벽처럼 만들었습니다. 흰 도로 위로 붉은 경광등이 비쳤습니다. 구급차의 빛이었죠.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m, 2m, 3m. 좁지만 확실한 길이 생겼습니다. 구급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흰 도로가 붉은 빛을 가르며 길을 냈습니다. 시민들은 양쪽에 서서 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고 누군가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3분이었습니다. 단 3분 만에 불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교통공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중장비도 없이, 경찰 통제도 없이, 명확한 지시체계도 없이.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죠. 시민들이 박수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수백 개 도시를 다뤘습니다. 폭설, 지진, 홍수. 온갖 재난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공학이 아니다. 문화다. 정신이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가 생명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광경.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길을 여는 광경.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 광경.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 도시의 엔진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다. 차가운 겨울 눈 속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봤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해냈습니다. 시스템이 포기한 길을 시민이 열었습니다. 구급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시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생명을 지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25년간 제가 뭘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틀렸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언덕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 빗자루를 들고 언덕길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에서 혼자 작업하는 건 무모한 일이었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새벽에?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노인이 잠시 손을 멈추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계셔. 새벽에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죽어. 누구라도 먼저 나와야지. 저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매뉴얼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웃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매뉴얼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군요. 아침에 교통정보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모니터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붉은 정체선은 더 이상 실패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혈관이었습니다. 시민 제보창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남대로 결빙 심함, 종로구 신호 고장. 이건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운영의 핵심 신경망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시민이 센서군요. 5천만 명의 시민이 이 도시의 눈과 귀였습니다. 김 팀장이 옆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팀장, 제가 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 비효율이 아닙니다. 서울의 가장 강한 엔진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오후에 시청 광장으로 갔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저도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옆에서 한 시민이 웃으며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저는 그 캔을 받았습니다. 손만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눈을 만났다. 한 달 후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본부 보고회에서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서울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눈 치우는 노인, 차 밀어주는 청년, 길 터주는 시민들. 간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을 강하게 만든 건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입니다. 저는 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사람을 배워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 돌봄 제설단을 제안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후 캐나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집 앞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앞도 쓸었습니다. 동료가 나와 물었습니다. 그랜트, 무슨 일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웠어. 같이 할래? 곧 다른 이웃들도 나왔습니다. 눈을 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기적은 수입품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어디서든 기적은 태어난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도시는 기계가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만든다. 데이터만 믿던 남자가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시스템만 보던 눈이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정은 보이지 않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을 지켰습니다.